안녕하세요. 저희는 2011 헌바 1068 판례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청구인 김모현은 징역 3년 및 등록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을 선고받았고, 청구인 현모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등록 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 김모현과 한모비는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판 대상 조항이 평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심판 대상 조항이 적법 절차 원칙 및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거나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권자는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신청인이어야 하는데, 청구인 김모현과 한모비는 위 신청을 한 후 기각이 되어 만족합니다. 심판 대상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된 법률 조항이어야 하는데, 이 소송에서의 심판 대상 조항은 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로 만족합니다. 이 소송은 당해 법률 조항이 계속 중인 재판에 적용되며 당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에는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청구 기간의 준수가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2011년 3월 16일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신청은 2011년 4월 29일에 기각되었고,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27일에 소송을 청구했으므로 기각 후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를 모두 아울러 보았을 때 이 소송은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다음으로 본안 판단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 판례는 두 재판관의 반대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합헌이라고 보는 의견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의 위법 목적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하며 궁극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 방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범죄 억제를 위한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이 공개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의 범위 또한 등록 정보보다 적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정보의 접근성 면에서 다른 매체에 비하여 공개 대상자의 인격권 보호에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동성보호법은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의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 누설 금지, 공개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를 종합하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어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쟁점은 평등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한 차별 취급의 존재 여부와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또는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는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 아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행위 불법성의 차이와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적법 절차 원칙 및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및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여부입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재판 절차를 거쳐 형벌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관련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아동성보호법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 대상 조항이 적법 절차 원칙 위반 및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은 다수 의견과 달리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심판 대상 조항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특별 예방이나 일반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해당 범죄인으로 하여금 더욱 파괴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미국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성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회 전체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만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세인의 경멸과 사회적 배척이 가해지도록 하고, 이는 범죄 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의 부가치를 혼동시킵니다. 범죄자라도 그가 지니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상 공개는 공개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고통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에 따라 분류 후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를 등록할 때 위험 3단계부터 일반 공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심사 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왜곡된 성인식, 성충동 억지력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신상 공개가 아닌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 및 감시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훼손되는 공개 대상자의 기본권에 비해 범죄 억제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현저히 잃고 있다는 것이 반대 의견입니다. 저희조는 결론의 다수 의견에 찬성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보다 주변 주민들의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고, 소수 의견에서 문제로 삼은 재범 억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상 공개 대상자의 60~80%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되며 더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고, 80% 이상이 나 혼자 변하기 위해 노력해봐야 소용없다고 느낀다는 것에 반대하고, 의심 행동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밝힌 것을 보면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한 범죄자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는 2013년에 판결이 난 판례로 이후의 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신상 공개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자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고 여러분들도 현재 개정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하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